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73 박복순 씨는 손자 얼굴이 걱정돼 갈비찜 한 냄비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건 반가움이 아니라 싸늘한 며느리의 눈빛이었죠. 학원비라며 받아간 돈은 명품 가방과 호텔 브런치로 사라졌고 손자는 결국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으로 응급실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는 링거를 빼고 학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복순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는 어머니는 끝났습니다. 오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세요. 이번 선택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3화 골프채와 도자기 그리고 무너진 가면. 그래, 내가 책임진다. 내 손주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 너는 손 떼라. 복순 씨의 그 한마디에 수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유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제 소유물이라고요. 제 방식대로 키울 권리 있다고요. 소유물. 그 단어 하나가 박복순 씨의 이성의 끈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니 막 꼴리는 거겠죠. 그날 복순 씨는 링거를 다 맞고 기운을 조금 차린 준서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연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준서를 데리고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짐을 챙겨 나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쾅쾅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아들 재민이도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살벌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아들 납치해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복순 씨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노려보자 아들 재민이가 찔리는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지가 알아서 잘 케어하는데 엄마가 너무 간섭하니까요. 요즘 교육 트렌드가 그래요. 엄마는 옛날 분이라 잘 모르시잖아요. 케어? 영양실조 걸리게 하는 게 케어냐? 복순 씨는 식탁 위에 올려둔 카드 명세서를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카드 명세서 보니까 가관이더라. 애 학원비 핑계로 백화점에서 300만 원씩 긁어대는 게 케어냐고. 아들이 명세서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야? 필라테스 끊었어? 백화점 280만 원은 또 뭐고? 아들이 추궁하자 수연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애 키우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 정도도 못 써? 그리고 어머니 돈 좀 썼다고 그게 그렇게 아까워? 실랑이가 이어지는 중에 참다 못한 수연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복순 씨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비키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그 순간 복순 씨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속초 항구에서 수백 킬로그램 되는 생선 상자를 나르며 단련된 힘으로 복순 씨는 며느리의 팔목을 낚아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거실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쿵, 며느리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복순 씨는 숨을 헐떡이며 넘어진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수입산 도자기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고 구석에 세워진 골프채가 손에 잡혔어요.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며느리가 아끼던 이탈리아산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거실 바닥을 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복순 씨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지는 소리처럼 들리더랍니다. 끼야. 안 돼. 내 화병. 이거 얼마짜리 줄 알아요? 어머니 미쳤어요?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순 씨는 골프채를 들고 이번엔 거실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75인치 대형 TV를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준서가 방구석에서 졸음을 참아가며 문제집과 씨름할 때 자기들은 저기서 희희낙낙했을 생각을 하니 용서가 안 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TV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이 참 볼만했습니다. TV까지.
우리 집 살림을 다 부수네. 경찰 불러, 경찰. 복순 씨는 숨을 헐떡이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수입 가구들, 장식장의 양주병들, 벽에 걸린 그림들. 죄다 제 돈으로 혹은 아들 등골 빼먹어서 산 사치품들이었습니다. 내가 떵떵거리며 살던 이 집이 다 누구 덕분이냐? 내가 항구 바닥에서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생선 다듬고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해준 것들이다. 그런데 감히 그 주인을 능멸해? 그때 복순 씨의 입에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이 집 전세 보증금 내 명의로 되어 있다. 계약서 다시 봐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혹시나 해서 내 이름으로 해놨지.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다.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들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복순 씨는 벙어리가 된 두 사람을 뒤로하고 준서를 부축해 병원을 나서던 그 발걸음으로 이번엔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연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들려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서가 복순 씨 손을 꼭 잡으며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랑 왜 싸워? 준서야,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할미 믿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 씨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복순 씨는 1번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하자 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 명의로 된 가족카드 있지? 아들이랑 며느리가 쓰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싹 다 정지시켜줘요. 그리고 내 통장에서 아들 계좌로 나가는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하고.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관리비랑 보험료, 핸드폰 요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10원 한 장도 빠져나가지 않게 꽁꽁 묶어줘요. 카드 정지, 자동이체 해지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퍼부었던 돈들이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수도꼭지를 잠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아들 쉴 새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복순 씨는 가소롭다는 듯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윽고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카드가 안 돼요. 지금 백화점 마트에서 장 보다가 결제가 안 돼서 망신당했어요. 복순 씨는 답장 하나를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가 쓴 돈 이제 너희가 갚아라. 나는 ATM 기계가 아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준서를 데리고 좀 놀아줄 생각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준서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 교문 앞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틈에서 나오는 준서가 복순 씨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나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에서 제일 잘했어. 그 웃음 하나에 복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바로 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속초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던 거잖아요. 제사화. 맘카페 전쟁과 변호사 사무실의 최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돈줄이 끊기자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순 씨에게 부산에 사는 오랜 친구 명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박복순, 너 요즘 서울 가 있다며? 너희 며느리가 인터넷에 글 올리고 난리 났다더라. 내가 노망이 나서 며느리를 때리고 집안 살림 다 부수고 손주까지 납치해 갔다고 베스트 글이 됐다더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쏙 빼놓고 복순 씨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심지어 복순 씨에게 밀쳐서 생긴 멍 사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지능적이고 악랄한 여자였습니다. 복순 씨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맞댓글을 달아봐야 싸움만 커질 뿐이니까요.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복순 씨는 다음 날 아들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아파트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며느리도 거기 나가서 복순 씨 욕을 하며 동정표를 얻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 앞까지 가니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저 지금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준서를 데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올먹이는 연기까지 섞어가며 한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더랍니다. 복순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회의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가 깡패냐? 며느리 수연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순 씨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상석.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가져온 누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수연 씨가 하도 억울하다고 하길래 내가 직접 해명하러 왔어. 이거 한번 돌려봐. 꺼낸 것은 병원 진단서와 준서가 직접 쓴 일기장 사본이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영양실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쇼크라는 병명이 선명했고 일기장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안 줬다. 배가 너무 고파서 화장실 수돗물을 마셨다. 나는 이 집이 감옥 같다. 내가 사라지면 엄마가 웃을까? 이게 뭐죠? 부녀회장이 진단서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연 씨가 애를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지 다들 알지? 보약 먹이고 대치동 학원 보낸다고 자랑했잖아. 근데 애가 영양실조란다. 밥도 안 먹이고 학원만 뺑뺑이 돌려서 애가 학교에서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 아이를 데려다 밥 먹이고 재우고 있는 거다. 밥 먹이는 게 죄냐? 분위기가 반전되었을 그때 복순 씨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청담동 카페에서 며느리가 떠들던 그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ATM 기계야. 학원비라고 뻥치고 내 가방 샀어. 시어머니 무식해서 비위만 맞춰주면 돼.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수연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의 시선이 경멸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 우리한테는 시어머니가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잖아. ATM 기계라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학원비라고 거짓말하고 가방 샀대. 복순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TV 부순 거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길래. 그래 부쉈다. 그런데 그 TV 내가 산 거고 내 물건 내가 부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억울하면 너의 돈으로 사서 채워. 복순 씨는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동정심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엔 사돈 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 정신인가? 내 딸을 동네방네 망신을 주고 다녀. 당장 만나세. 복순 씨는 차분하고 아주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내일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죠. 따님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파혼 문제 거기서 얘기하시죠. 약속한 오후 2시가 되자 변호사 사무실에 요란한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을 호피무늬 코트로 휘감은 사돈 어른이 들어왔고 그 뒤로 고개를 푹 숙인 수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돈은 인사도 없이 불평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변호사 사무실이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야. 찾다가 구두굽 다 나갈 뻔했네. 복순 씨는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셨습니까? 호텔은 밥 먹고 웃으러 가는 곳이고 여기는 잘못된 계산 바로잡고 끝내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 사이에 웃으며 차 마실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따님 얼굴이요. 제 손주는 밥을 못 얻어먹어서 링거 꽂고 누워 있었는데 지금 누구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 통장에서 며느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된 돈 아들. 월급 명세서 며느리가 쓴 카드 사용 내역서.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된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그 뒷장 넘겨보시죠. 김동철이라는 이름 보이십니까? 매달 25일 아들 월급날에 맞춰 200만 원씩, 보너스 달에는 500만 원씩 꼬박꼬박 이체됐더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사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김동철이 누굽니까? 사돈 장남, 그러니까 며느리 친오빠 이름 아닙니까? 노름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본인 명의 통장 못 쓰니까. 지인 명의로 대포 통장 만들어 돈 받은 거 저희 변호사님이 다 조사했습니다. 강월랜드 근처 편의점 ATM기에서 인출된 기록이 수두룩한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사돈어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급기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돈 좀 썼다고 그게 뭐 어때서? 우리 딸이 그 집 가서 아이 키워준 공이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위자료 미리 받은 셈 칩시다. 복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친정으로 빼돌린 돈 1억 5천, 그리고 제 카드 무단으로 사용해 사치 부린 돈 5천, 합계 2억 원. 이번 달 말까지 전액 변제하십시오.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이미 신청서 작성 끝났고 내일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따님 이혼 소송과 함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아드님 노름 문제까지 터지면 꽤 골치 아프실 텐데요. 변호사 사무실은 모녀의 통곡 소리와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싸우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히더랍니다. 복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공연 잘 봤습니다. 2억 원 준비 안 되면 집 날아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분들 내보내세요.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오는 박복순 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 입가에 아주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호화. 봄볕 아래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이사를 마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칙칙했던 우리 가족의 얼굴에도 봄꽃 같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는 아들 재민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외곽의 공기 좋고 조용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학원가와는 좀 멀어졌지만 대신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준서가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가방 무게에 짓눌려 땅만 보고 들어오던 아이가 이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화 뒤축을 구겨 신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해졌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복순 씨가 주방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가자 준서가 가방을 던져놓고 품에 안겼습니다. 땀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마저 구수하고 향기롭게 느껴지더랍니다. 싸우긴요. 오늘 축구했는데 내가 2골이나 넣었어. 애들이 나보고 매시래요. 할머니, 나 배고파. 오늘 간식 뭐야? 아이고, 우리 준서가 축구 신동이었구나. 간식은 고구마 쪄놨고 시원한 식혜도 있다. 얼른 손 씻고 와라.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던 다이어트 음료 대신 복순 씨가 직접 담근 식혜과 각종 밑반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재민이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 11시나 되어야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던 녀석이 요즘은 저녁 6시 칼에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준서야, 아빠 왔다. 양손에는 치킨이랑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서가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오다가 아빠를 보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부장님 눈치 보다가 도망쳐 나왔지. 오늘 저녁은 아빠가 치킨 쏜다. 야, 내가 저녁으로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치킨이 웬 말이냐? 복순 씨가 투덜댔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뜯고 된장찌개도 곁들여 먹었습니다. 안 어울리는 조합 같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으니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더랍니다. 며느리랑 살 때는 식탁에 냉기가 흘러서 밥이 모래알 같았는데 지금은 꿀맛이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오늘 법원에서 서류 왔어요. 아들이 닭다리를 뜯다 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준서도 먹던 동작을 멈추고 아빠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 났냐? 네. 오늘부로 법적으로 남이 됐어요. 위자료는 뭐 받을 것도 없더라고요. 이미 빚이 많아서 경매 넘어가도 우리한테 떨어질 건 없대요. 그래도 양육권이랑 친권은 제가 다 가져왔어요. 돈이야 없으면 더 버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준서 데려온 게 어디냐?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알터리가 빠진 기분이다. 복순 씨가 덤덤하게 말하며 콜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준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 글쎄다.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너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준서야. 어른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이란다. 응, 알겠어. 나 그냥 엄마가 조금 불쌍해서. 지난번에 학교 앞에 왔었거든요. 복순 씨와 재민이가 동시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학교 앞에? 언제? 저번 주에 교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옷도 지저분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엄마 냄새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갔어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더랍니다. 그토록 강남 사모님인 척하더니 결국 그 꼴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잘했다, 준서야. 혹시라도 다음에 또 오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바로 선생님이나 경찰 아저씨한테 말해. 알았지? 응. 나 이제 엄마 안 무서워. 엄마보다 할머니랑 아빠가 더 힘세잖아. 준서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단단해진 걸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와 셋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 별똥별이야. 준서가 소리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디? 아이고 진짜네. 준서야, 소원 빌어야지. 나는. 우리 가족 평생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이의 소원에 복순 씨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복순 씨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우리 가족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웃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철없는 며느리도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자비입니다. 바람이 산들 불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봄바람치고는 꽤 따뜻했습니다. 아들 재민이가 복순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다시 살아요. 싱거운 놈. 고마우면 용돈이나 많이 줘라. 알았어요. 이번 달부터 보너스 들어오면 다 엄마 들릴게요. 아빠, 나도 용돈 줘. 그래, 우리 준서도 줘야지. 셋이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우리를 보며 윙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복순입니다. 속초 항구에서 잔뼈가 굵은 억척 할머니입니다. 며느리에게 머리채 잡히고 집안 살림 때려 부수고 온갖 풍파를 다 겪었지만 결국 저는 이겼습니다. 돈으로 이긴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긴 겁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해요. 이 덤 같은 시간을 우리 준서가 멋진 어른으로 자라는 걸 지켜보며 쓸 겁니다. 학원 뺑뺑이 돌리는 의사 말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저 혼자 멋지게 여행도 다녀올까 합니다. 제 통장에 든 돈, 이제는 저를 위해 써도 되잖아요. 할머니, 내일 학교 끝나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치즈 듬뿍 넣은 거 먹자. 우리 강아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의 불빛이 따뜻하게 켜졌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환하게 빛날 겁니다.